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황승현입니다. 저는 수업을 하기 전에 저의 수업 개념을 먼저 학생들 전달하는 편인데 해당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너무 높은 난이도의 지문을 다루면은 학생들이 수업 개념보다는 조금 수업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지문 자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 수업을 할 때는 특히 첫 지문은 보통 쉬운 지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평소에도 사실 그랬지만 고의 지문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쌤 이름은 황상현이고 그리고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수능 영어를 할 때 일단 핵심시 되는 부분이 사실 독해야, 그치? 영어 독해. 근데 영어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랄까라고 할 때 일단 가장 중요한 유형이 무엇이라고 할 때 무엇이냐 물어볼 때 쌤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의 제목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뭐 왜냐하면은 글의 제목, 즉 그래서 무슨 말을 너한테 전달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 뭐 다른 문제 뭐 빈칸을 풀던 뭐 요지를 풀던 뭐 요약을 풀던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렇지? 그래서 글의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쌤이 사실 예전에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한테 그 뭐 제목도 그렇고 뭐 빈칸도 그렇고 약간 애들한테 좀 유형별로 접근하는 거를 많이 가르쳐 줬었고 그리고 어떤 지문이 있을 때 이 지문에서 그 키워드를 사실 찾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 뭐 반복되는 단어를 찾기도 했고 뭐 이것저것 시도 있었지만 막상 쌤이 수업을 하고 나니까 별로 애들한테 와닿진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 애들한테 유형을 가르쳐줘도 정작 지문 내용을 파악을 못하니까 잘 와닿지를 못해. 그러면은 그 친구들한테 내가 지문을 볼 때처럼 학생들도 이 지문을 보면서 어디가 핵심 키워드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 키워드를 찾게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는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 특히 조금 지문을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어. 자, 지문에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는 아니 애초에 그 전에 앞서서 어떤 지문을 썼다라는 거는 지문을 썼다라는 거는 글쓴이가 이 지문이 논설문이든 설명문이든 상관없이 무언가 너희한테 글 읽는 사람한테 무슨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썼을 거야.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말을 썼을 거야. 왜냐하면 글을 쓰는데 굳이 남의 내용을 전달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논설문이든 설명문이든 상관없이 글쓴이가 지 얘기를 썼다는 거면 결국 해당 지문에는 어떤 지문이든 간에 글쓴이의 주관이라는 게 존재를 하겠지. 뭐 글쓴이의 주관. 그러면은 우리는 지문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주관을 파악해주면은 될 것 같아. 그게 가장 1순위가 될 것 같아. 자, 근데 그러면은 뭐 글쓴이의 주관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글쓴이의 주관을 어떻게 파악할지에 대해서도 내가 알려줘야 선생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좀 고민을 해봤는데 잠깐 다른 얘기 좀 해볼게. 자, 우리가 문법적으로 어떤 문장을 구성할 때는 이제 그 문장이 비문이 아니라면은 1, 2, 3, 4, 5형식에만 들어가면 돼. 뭐 예를 들어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보어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2개,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그치? 갑자기 문법 수업해서 좀 이상했지만 일단 들어봐. 자,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등등등 해서 일단 이 친구들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은 일단 첫 번째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혹은 보어 자리나 목적어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야. 그치? 그 두 번째는 동사. 그리고 보어 자리에 혹은 목적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실제 문장에서 그러면은 너희가 독해 지문에서 볼 때 실제 문장에서 그 구성 요소들이 여기서 끝나? 무슨 말이냐면은 딱 명사 동사 혹은 형용사 정도만 있고 문장이 끝나냐?
아니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 부사가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용사가 아니라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뭐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pretty girl 이런 것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 근데 생각해봐. 합리적인 서양인이 뭐 사인이 안 쓸 수도 있지만 글을 어쨌든 합리적인 서양인이 지 말을 전달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형식 있게 어떻게 보면 조금 논리적으로 조금 깔끔하게 쓴 글인데 그 글을 썼을 때 사실은 이 친구들만 있어도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고 내용 전달은 충분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1, 2, 3, 4, 5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들을 쓰는 이유가 뭘까? 즉 문장을 구성할 때 문법적으로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사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라는 친구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야? 그 이유는 내용적으로 중요하니까. 뭐라고? 내용적으로 중요하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지. 지금 엄청 당연한 이야기야. 그럼 내용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는 그 내용이라는 거 글쓴이가 쓰는 내용이잖아. 그러면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그런 지문, 즉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그런 내용에서 중요한 거겠네.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돌아간다면 부사 또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꽤나 높은 확률로 글쓴이의 주관이 들어있을 수 있겠네. 애초에 그 전에 앞서서 내용적으로 중요할 확률이 높겠네. 그치? 자, 그래서 쌤이 애들을 너희들이겠지, 그치? 너희들을 가르칠 때 너희 결론이 뭐냐면 글쓴이의 주관이 지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쓸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나 또는 부사를 강조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애들한테 즉 너희들한테 뭘 시킬 거냐면 말 좀 보였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나 부사에 그냥 보이면은 밑줄을 주기 시킬 거야. 뭐라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나 부사가 보인다? 그냥 밑줄 주라고. 뭐 예를 들어 일단 지문 들어가 보자. 자, 잘 보일지 모르겠네. 일단 읽어줄게 내가. Many inventions were invented thousands of years ago, so it can be difficult to know their exact origins라고 써 있어. 많은 발명품들은 수천 년 전에 발명되었어. So 그래서 it can be difficult to know their exact origins. 그것들의 그 발명품들의 대열이니까 정확한 기원들을 아는 게 어렵대. 자, 일단 핵심 포인트. 명사를 꾸며준 형용사나 부사 그냥 밑줄 줄 거야. 봐봐. Many inventions 했을 때 many에 밑줄 주면 좋겠죠. Many inventions were invented thousands of years ago, so it can be difficult to know. difficult 일단 명사를 꾸며준 형용사 아니까 일단은 skip. To know their exact origins. 밑줄 줄 부분 하나 더 있지 않아? 어디지? 그렇지. origins를 꾸며주는 exact 밑줄 줘야겠지.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지문 같은 거 잠깐 지울게. 이 문장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많은 발명품들은 뭐 정확히 많은만 써도 되겠지. 그들의 정확한 기원을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네,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exact 밑줄을 주기 줬는데 exact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difficult to know their exact origins니까 정확한 기원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알기 어렵다라는 거야? 어렵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요약을 간단히 이렇게 하자고. exact한 거 알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쌤은 그냥 X 치고 넘어갈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지문을 실제로 보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넘어갈게요. 자, 지문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지문만 따로 떼놓은 걸 볼 건데 일단 보자.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합니다. Many inventions were invented thousands of years ago, so it can be difficult to know their exact origins. 똑같은 거 또 보는 거야. 자, 일단 손부터 움직이라 그랬어. 뭐 하라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나 부사의 밑줄 주라고 한번 봐보자. 많은 발명품들은 발명돼서 수천 년 전에,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좀 빨리 할게. 그래서 it can be difficult to know their exact origins. 정확한 기원을 알기 쉬워, 어려워? 어렵다라고 하네, 그치? 다음 문장 가보자. Sometimes, 가끔씩 scientists discover a model of an early inventions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데 어떤 모델을, 이름 발명품의 모델을 일단 early에 밑줄 주면서 잠깐 딴 데로 가자. 자, 조금 짧은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여기 sometimes science discover에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가끔씩 과학자들이 뭐 이름 발명품의 모델을 발견한다고 하잖아. 근데 해당 집은 맨 처음에는 뭐 많은 발명품들이 수천 년 전에 발명되어서 그래 정확한 기원을 알기 어렵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뭐 가끔씩 과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자, 두 번째 문장은 가끔 과학자들이 이러한 모델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뭐 가끔씩 이래요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면은 위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겠지. 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첫 번째 문장을 전반적이라고 해서, 여기 origins까지 말하는 거야. 전반적이라고 해서 general, 전반적인 G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뭐 이렇다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하니까 얘에 대한 구체화를 해주기 때문에 specific의 약자, 뭐 이니셜이 정확히는 그걸로 써 S라고 써. 근데 잘 봐봐. 자,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해당 지문에서 나왔지. 자,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에 따른 구체화를 했다라는 거는 이 전반적인 몽글몽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딱 집어주면서 너희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잖아. 자, 그러면은 얘는 제너럴을 설명하려고 나왔네. 그럼 당연히 얘는 얘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도 당연히 하겠네.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서 specific은 general에서 내용이 벗어날 수가 없어. 뭐 예를 하나 들어줄게. 이해가 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한글로 쓸게.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어서 실제 사람 예시는 안 될 거고. 뭐 요즘 마약하는 연예인이 많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은 다음 문장에서 연예인 A씨가 최근에 뭐 마약하다가 걸렸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 마약하는 게 많다. 그래서 A씨가 마약을 했다. 구체화해준 게 맞지, 그치?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마약하는 연예인이 많아요. 근데 연예인 A씨는 뭐 연기를 잘해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야? 안 되지 않아? 마약하는 이야기 놓고서 갑자기 왜 연기 얘기를 해? 물론 이럴 수는 있어. 연예인 A씨는 평소에 연기를 잘해서 인기가 정말 많았지만 이번에 마약을 하다가 큰일 나버렸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결국에는 연예인 A씨가 마약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즉 구체화된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려고 있는 친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잠깐 생각을 해줘. 그럼 그 생각을 하면서 지문 잠깐 돌아가 보자. 다시. 자,
가끔씩 과학자들은 discover a model of an early inventions 이른 발명품의 모델을 발견해요 라는 내용에서 가끔씩 과학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결국 위의 내용에 대한 구체화일 거야. 그치? 위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정확한 기원을 아는 게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어. 뭐에 대해서? 많은 발명품들에 대해서 정확한 기원을 아는 게 어렵다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구체화니까 뭐 비슷한 얘기를 하겠지. 가끔씩 과학자들은 이른 발명품의 모델을 발견해. 그리고 from this model, 이 모델로부터 they can accurately tell us라 써있는데 부사니까 밑줄 그치? accurately. 걔네들은 정확히 우리한테 말해줄 수 있대. 뭐를? How old it is,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where it came from, 그게 어디서 왔는지. 자, 그러면은 일단 내가 시킨 대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밑줄 그리고 또는 부사의 밑줄 줬는데 뭐 early도 있었지만 accurately도 있었어. 그렇지? 그 뜻이 뭐야? accurately 정확하게라는 뜻 아니야. 그렇지? 글씨 작았을 때 지울게. 이거는 정확하게라는 뜻이야. 근데 봐봐, 아까 전에 분명히 내가 첫 번째 제너럴 문장을 읽을 때 내가 뭐라 했냐면, 내가 분명히 뭐라 했냐면 많은 발명품들이 수출에 발명되어서 그래서 정확한 기운을 찾는 게 어렵다라고 했어. 정확한 게 안 된다라 그랬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 정확히 알려준대. 그러면은 전반적인 내용에서 구체화로 연결이 안 됐네. 그럼 내가 사기치는 거네. 그치? 아니야. 자, 일단 이렇게 반대 내용이 나오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얘는 구체화일 뿐이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명이 다음 문장에 있어. 왜? 다음 문장 뭘로 시작해? however로 시작하잖아. 그치? 자, 그 직전 문장에는 분명히 구체화로서 정확하게 알려준다라고 했거든. 근데 그러나라고 하잖아. 그럼 이젠 정확하게 알려준다라고 할까 안 할까? 안 할 확률이 높겠지. 왜? however는 그러나라 글이 꺾이니까. 그치? 한번 봐보자. 자, however there is always 빈도부사는 밑줄 줄려면 주고 안 줘도 돼. always the possibility 항상 가능성이 있대. that 어떤 가능성이냐면 in the future 미래에 other scientists 일단 명사를 꾸며준 형용사가 밑줄 주자. 다른 과학자들이 왜 discover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야. 뭐를? An even older model of the same invention. 심지어 더 오래된 같은 발명품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 자, even이랑 older 밑줄 줘야 되지 않아? 그치? 내가 시킨 거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사람 부사니까. 근데 밑줄이 두 개나 있으니까 이건 거의 막 두 배 이벤트 같은 거네. 그치? 되게 더블 곱해진 거잖아. 그러면은 글쓴이가 내 주장에 따르면, 내 수업에서의 주장에 따르면 글쓴이가 이거를 두 개나 썼다는 거는 주관적으로 겁나 많이 강조를 한 거지. 그치? 근데 이 지문에서 글쓴이의 주관 핵심 생각이 뭐였냐면은 정확한 기원을 찾는 게 어떻다 그랬어? 어렵다는 그랬지. 쌤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정확하다에 일단 좀 수학적으로 치환을 해볼게. 정확하다에 뭐 동그라미 그린다면은 difficult to know their exact origins에서 정확한 기원을 알기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이 반대 표시를 쌤은 색칠한 걸로 할 거고, 봐봐 여기 accurately까지는 정확한 것처럼 보였지만 however로 꺾으면서 다른 과학자들이 심지어 더 오래된 모델을 찾는다라고 했고, 쌤이 말하기 이건 글쓰기에 겁나 큰 주관이라 그랬지. 그치? 그리고 심지어 accurately가 있었는데 however로 꺾였으니까 이제는 반대 내용이 나올 차례가 됐지. 그치? 그 두 내용을 조합해봐. 반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마침 글쓴이가 주관적으로 겁나 강조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은 글쓴이의 주관 핵심 생각이 이거였으니까 even older 또한 이거 할 확률이 높겠네. 그치?
그러면은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 아이 뭐 동그라미가 그 저기 accurately가 뭐 정확하게가 꺾였으니까 반대 내용 나올 거고 뭐 글쓰기 주관이 이거라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랑 부사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는데 내용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싶을 수 있거든. 그건 시간 줄 테니까 잠깐 생각해봐. 시간 줬다 생각할게. 자, 봐봐. However 전에서 말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가끔씩 과학자들이 그 이름 발명품의 모델을 발견해. 그리고 이 모델로부터 걔네들은 정확히 이게 얼마나 오래됐고 어디서 왔는지 즉 기원을 알려준대 정확하게. 그러나 항상 가능성이 있어. possibility that 어떤 가능성이냐면 in the future 미래에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이 will discover 발견해 뭐를 an even older model of the same invention. 발견 안 좋네. 똑같은 발명품에 대해서 심지어 더 오래된 그 물건을 모델을 찾는다는 거야. 자, 어떤 과학자가 정확히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심지어 더 오래된 게 나왔지. 그럼 얘는 나름 정확했는데 이게 기원 오리진이었어? 아니지. 왜? even older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even older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 전에 있던 애가 기원이 아니고 더 옛날에 나온 거잖아. 즉 정확한 기원을 찾는 게 쉬워 어려워? difficult 겁나 빡세지. 그치? 그럼 even older도 심지어 더 옛날 게 나왔으니까 이걸 찾는 게 어렵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 더 옛날 게 나왔으니까 얘가 기원이 아니었잖아 원래. 그치? 이해가? 다음 문제 가보자. In fact 사실상 we are forever discovering the history of an Asian invention 써 있는데 봐봐. 우리는 평생 찾아다니는 데에서 forever에 일단 밑줄을 줘야겠지. 내 수업 듣고 있다면. 자, 근데 forever는 왜 나왔을까? 이거 왜 쓴 거야? 일단 부사니까 중요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리고 내 주장에 따르면은 크리스니의 주관이 담겨있을 확률이 높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해. 근데 이 경우에도 높겠네. 높을 수 확률이 높겠네, 그렇지? 말이 좀 꼬였네. 어쨌든 그러면은 이 forever 같은 경우는 왜 나왔을까? 우리는 평생 차이나 있는 거야. 고대 발명품의 히스토리를. 왜? 정확한 기원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평생 동안 이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결국 해당 지문은 거의 앵무새가 쓴 지문 같은 거야. 정확한 기원을 찾는 게 어려워. 왜? 심지어 더 옛날 게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우리는 평생 찾아다녀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만 봐도 an example of this 이거에 대한 예시는 이라고 하니까 결국 예를 들어주는 친구잖아. 얘 또한 위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라서 뭐 같은 내용이 쭉 나와 있을 거야. 그럼 우리 선택지에서 뭘 고르면 되냐면은 결국 글쓴이 주관이 담겨있는 difficult to know their exact origins를 골라주면 돼. 글쓴이가 엄청 강조했으니까. 그럼 쌤이 시간상 바로 선택지로 넘어가 볼게. 자, 첫 번째 거 How can you tell original from fake? 너는 어떻게 원본으로부터 그 가품을 구분할 수 있어라는 내용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Exploring the materials of ancient pottery 상관이 없고 세 번째 선택지 말하고 싶어 좀 빠르겠는데 Origin of invention 발명품들의 기원 Never ending journey 써 있잖아. 끝나지 않는 여정이지. 우리 아까 끝나지 않는 이란 단어를 봤었지. 어디에서? 여기에 있는 forever에서. 그치? 그럼 이 forever는 우리가 왜 체크를 할 수 있었지? 뭐 부사이기도 했지만 even older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even older는 글쓴이 엄청난 주관이었지? 즉 이건 뭐였지? exact인데 정확히는 difficult to know their exact origins 정확한 기원을 찾기가 어렵다고. 글쓴이 하고 싶은 말이 쭉쭉쭉 이어져 있지. 그럼 선택지에서도 never ending journey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forever이니까 얘가 정확한 기원 찾기 어렵다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하면은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뭐 큰 개념 두 가지를 배운 것 같아.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하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나 부사에 그냥 보이면 밑줄 주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쌤이 다음 수업 때 제대로 다룰 거지만 글은 웬만하면 전반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간단한 내용을 다음 수업 때 할 거고, 확실한 거는 구체화된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려고 나와서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오늘 수업 때 가져가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수업 때 봅시다.